예, 이게 제가 북한에서 그 90년대 식량난을 겪은 그 후로 이게 탈북하게 된 어떤 부분까지 이때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게 이제 제가 탈북해서 중국을 왔잖아요. 예, 중국. 이 중국이라는 세계에 이게 탈북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게 중국에서 겪은 어떤 저의 삶의 어떤 그런 여러 면면들을 지금부터 좀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중국에 왔을 때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일단은 뭐 중국에서 왔던 이야기들 뭐 그렇게 이렇게 그 뭐 시간 어떤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일단 거기서 이게 제가 받았던 어떤 그 충격적인 어떤 그러한 인상들 중심으로 이렇게 오늘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이게 중국에 처음 왔을 때, 딱 탈북해서 중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거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문화 충격. 예. 이 문화 충격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제가 겪었던 문화 충격은, 첫째로 제가 겪었던 문화 충격은 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그 근대화?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근대화의 모습이라 할까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제일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중국 땅에 딱 넘어왔을 때 이렇게 그 연길 쪽이나 이런 시내 쪽으로 들어갔는데, 시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시내들이 보면 이게 그 건물들이 제가 살던 어떤 북한의 어떤 그런 건물들과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건물들이 이렇게 유리 건물들 있잖아요. 유리창들, 유리 건물들, 창문이 유리화되어 있는 유리 건물들, 그리고 그 밤에 그 가로등들, 가로등,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보면서 영일시리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온 이게 간판이 내들고 막 불빛이 운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딱 보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여기서 표현을 하면 지금 뭐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느낌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멀미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타면 멀미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던 어떤 그런 세계에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드는 어떤 그런 멀미가 나는 어떤 그런 감정이 있어요. 좀 멀미가 나더라고요. 제가 겪어본 이게 유리 건물들과 어떤 가로등의 불빛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때까지 생전에 보지 못했다가 어떤 그 깜깜한 어떤 그런 세계에 살다가 또 그리고 밋밋한 어떤 그런 건물들만 보다가 정말 가양각색의 어떤 그러한 구조물들, 유리 건물들, 뭐 가로등들, 불빛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멀미가 나더라고요.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때 제가 이렇게 6월 정도에 이렇게 6월 중순중에 이렇게 그 식량 구입을 떠나려고 했다가 결국 탈북은 7월 한 초 정도에 이렇게 중국을 탈북했거든요. 그때 여름이잖아요. 한참 여름인데 그 중국 거리에 중국선이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왜 중국 사람들은 팬티를 입고 다녀요? 예, 팬티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팬티라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바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데, 북한은 아무리 여름이라도 이런 반바지 문화가 없거든요. 반바지 문화. 이런 반바지 문화가 없는데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팬티를 입고 다니지? 벌거벗고 다니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 충격적으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충격적으로 느껴졌어요. 예. 그리고 이 광고판들 있잖아요. 광고판들을 여성들이 이렇게 그 반나체의 어떤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눈을 어디에다 뒀으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눈을. 어떤 이런 문화 충격이 중국에 왔을 때 이렇게 처음으로 그런 것들 완전히 이렇게 좀 황당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문화 충격을 느꼈던 부분이 하나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아까 제가
이 중국집을 탈북해서 중국의 그 집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좀 그 주인이 챙겨주신 어떤 밥상을 여기서 밥을 실컷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에 있으면 이게 위험하니까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좀 안전하고 이러니까 그 차비를 주면서 또 시내 쪽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분이 주시는 어떤 차비를 가지고 그 버스 역전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려고 있었어요. 저하고 누나하고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게 여름이다 보니까 너무 목에 갈증이 나잖아요. 근데 버스 역전 주변에 이렇게 그 옆에 파는 어떤 간이 매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2개 샀어요. 아이스크림을 2개 샀어요. 그때 그 90년대 초반이니까, 그것도 중국이 그 아이스크림이 맛이 있으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예. 근데, 그것도 중국 아이스크림인데, 한국 아이스크림하고 중국 아이스크림하고 그때 이렇게 상당히 질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90년대 초반, 지금보다 훨씬 더 질이 안 좋은 어떤 그런, 아이스크림이었다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을, 어쨌든, 그런 아이스크림을 2개를 딱 사가지고, 하나는 누나 주고, 하나는 제가 입에 딱 넣었는데, 이 아이스크림 입에 딱 넣었는데 제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아이스크림 향을 딱 맡으면서 제 마음에 아, 세상에 이런 맛이 있는가? 예. 세상에 이런 맛이 다 있나? 그 아이스크림의 맛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세상에 이런 향이 다 있네 하는 것도 내가 그런 향을 처음 느껴봤던 거예요. 처음 느껴봤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중국이라는 세계 또 한국이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많은 어떤 장소들 돌아다니면서 많은 음식들 여러 가지 어떤 풍성한 어떤 그런 것들 많이 느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느꼈던 아이스크림 맛을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향을 맡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충격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그래가지고 이 버스를 타고 어쨌든 정처 없이 누나같이 이렇게 그 시내 쪽으로 들어가다가 어느 시내 안에는 머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시내 변두리에 있는 어떤 촌들, 시골들 이런 쪽에 어떻게 가다가 보면 버스가 내리는 쪽으로 걸어가다가 이렇게 어떤 지역의 시골촌 지역에 한 도착하게 이르게 되었어요. 이르게 되었는데 그쪽에 딱 들어가니까 이 시골 사람들이 갑자기 외부에서 어떤 보지 않던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와서 어디서 왔는가 하고. 근데 저희는 또 그때 당시 이렇게 어떤 머물 곳도 없고 이러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처지였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는 어디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그러는가 북한에서 왔는가 어서 오라고. 그때 이게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게 중국에서 우리 탈북자들이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을 좀 상당히 이렇게 중국 조선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예. 어서 들어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근데 그날 그 동네에 완전히 어떤 집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동네 그 집에 완전 잔치가 이루어졌어요. 잔치가 이루어졌어. 예. 뭐 이 집에서는 저걸 해오고 저 집에서는 이걸 해오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동네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술 먹고 막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그 어떤 이야기가 저에게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니 그 김일성이 그 김정일이 그놈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길래 제 백성 하나 그 주먹만한 위를 하나 채워주지 못해서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이 꼴로 만드느냐 이렇게 하면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욕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여기는 다른 세상이구나. 여기는 다른 세상이고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 북한에서 김일성이란 말 함부로 못 하거든요. 김정일이란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뭐 최고 사령관 김정일 동지, 뭐 정말 온갖 어떤 존칭과 어떤 그런 거 다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귀한 이름들인데, 여기 사람들은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어루 막 욕하는 거예요, 수령을. 그때 그래서 아, 여기는 다른 세상이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고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김일성 수령님이 어떻고 김정일 김정일 원수님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됐어요. 어쨌든 제가 이게 한국이 아니라 그 중국에 처음 탈북했을 때 처음에 느꼈던 이런 문화 충격이었어요. 예, 이런 유리 건물들, 이게 음식의 맛,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상, 그 다음에 자유함의 어떤 그런 언어.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문화 충격, 여기는 다른 세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이게 중국에서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느꼈던 건 문화 충격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렇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깊은 것 가운데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이렇게 간절했던 것은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이제는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냐. 이제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냐 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됐어요. 이 중국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땅이 아니잖아요. 내 형제가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나의 어떤 소시적인 어떤 그런 친구들이 있고 어떤 나의 사회적인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러한 땅이 아니잖아요. 말도 모르고 어떤 친인척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계망이 있는 어떤 그러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세상, 그러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난 이런 곳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는 이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내 삶 앞에 가장 절박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 내가 그때 이것을 겪어보면서 중국이라는 어떤 환경에 갑자기 탁 떨어져 나오면서 보니까 사람은 무언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그 삶의 환경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내가 무슨 의지하는 어떤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느꼈는데, 그러한 의지하는 것들이 갑자기 확 없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본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어떤 내가 이렇게 찾아가야 될 어떤 그런 문제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어요.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저는 인간은 무언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 제가 의지했던 존재는 누나였어요. 예. 정말 여기서 아무것도 뭐 말도 모르고 또 아무런 인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인프라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누나가 내 옆에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안위였어요. 물론 내가 여기서 말도 모르고 또 어떤 살아갈 방법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나를 만나서 누나와 어떤 그러한 삶의 어떤 그런 고충들을 나누면서 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이 발걸음의 삶을 운운하면서 의지해 갈 수 있다는 것, 예. 그것이 어떤 나의 가장 큰 위안이었어요. 내 삶의 어떤 지팡이였어요. 예, 누나가. 그런데 이 나의 삶의 지팡이가, 나의 이 의지가 어느 날 이렇게 사라지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 마을에 와서
그 마을에 와서 이 마을에 와서 지냈지만은 그때 그 마을에 있는 상황에서 저와 저희 누나는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저는 이 마을에 있던 주변에 있는 어떤 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모래 싸창이라고, 중국마을 싸창이라고, 이 싸창이라는 거는 이렇게 강변에서 이렇게 모래를 채취해서 이렇게 건설 현장에다 보내주는 어떤 그런 곳이거든요. 그 모래 채취장이라고 해야 돼요. 모래 채취장. 이 모래 채취장에서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이 소개로 거기 가서 일하게 됐고, 우리 누나는 연길 시내에 들어가서 어떤 식당에 가서 이게 그 종업원으로, 식당 종업원으로 이렇게 일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누나는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갈라져서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누나가 중국 공안에 이렇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확 오는 거예요. 소식이 탁 날아들어요. 그때 이게 누나가 딱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예,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 중국 정부는 북한하고 이렇게 아주 치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탈북자들이 이게 자기 중국에 넘어오면 이게 다 잡아서 다시 북송시키거든요. 북송시키는 정책을 상당히 이렇게 엄하게, 지금도 이렇게 상당히 중국은 이 정책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누나가 중국 공안에 잡혔다는 어떤 소식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탁 오는 거예요. 그 누나가 이렇게 딱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예, 앞이 캄캄한 거. 그때 제가 앞이 캄캄했던 이유는 물론 누나가 잡혀가서 북한에 가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어떤 받을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어떤 그러한 두려움과 어떤 이러한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더 내 그때 그 순간 앞을 캄캄하게 했던 어떤 그런 마음은, 내가 누나가 나의 의지였다 그랬잖아요. 의지의 지팡이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가 사라진 거예요. 지팡이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말도 모르는 땅에서 이 누나를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그런 끈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 누나가 딱 잡혀가니까 그러한 지팡이 의지가 다 없어지니까 내가 이제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중국 술고 빼주라고 그러는데, 중국 술, 보통 우리 여기에서 술이 한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 술 같은 25% 20% 25% 이 정도 도수가 낮잖아요. 근데 중국 배주 같은 거는 50% 60% 60도 이상 이렇게 하거든요. 그날에 앉아서 누나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 배주를 앉은 자리에서 한 병을 다 마셔버렸어요. 보통 이 중국 배주 한 병을 다 마셔버리면 일반적인 주량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취해서 그냥 뚝 떨어지는데, 이 삶의 그러한 절망에서 술을 그렇게 확 취하도록 먹는데 취하지 않더라고요. 막 답답하고 막 이랬는데 취하지 않더라고요. 네. 술을 막 그러면서 한탄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한탄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부터 저의 삶은 방황의 삶이 이게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술에 이렇게 취해 살았거든요. 술에 내가 의지할 지팡이도 없고, 예. 나는 그래도 여기에서 밥이라도 제대로 배불리 먹고 있는데,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지금 죽이라도 제대로 먹고 있나, 살아나 있나, 이러한 죄 아닌 죄스러움, 나의 이 중국 땅에서의 삶도 길이 없고 의지할 지팡이도 없고, 그러한 방황의 시간들을 그때부터 보내게 되었어요. 그 방황의 시간들을 그냥 맹정신으로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취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앞날에 대한 어떤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취해서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방황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술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술을 그냥 취해서 살았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그 술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술 중독이 걸려가지고 밥상에 술이 없으면 뭔가 허전한 거 있잖아요. 밥상에 우리가 뭐 우리 한국인들 같은 건 뭐 국이 없다든가 김치가 없다든가 이러면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밥에 이렇게 당기지 않는 것처럼 밥상에 술이 없으면 이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알코올 중독 증상의 어떤 한 초기 증상이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정말 술에 취해 살았어요. 하루에 제가 이렇게 담배를 두각 반 이상 피웠어요. 두각 이상 피웠어요. 하루에 담배를. 그때 그 담배, 제가 잘 들게 피우던 담배 이름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캉디, 중국 이름으로 캉디라는 담배, 이 담배가 되게 독한 담배거든요. 캉디 하루에 두각 이상씩 피웠는데,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매점에서 이렇게 담배를 한 각 샀어요. 한 각 사가지고 그 앉은 자리에 앉아서 이게 담배를 그냥 쭉 피우고 있었어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또 거의 끝나면 다 불이 거기 그다음 또 한 대 꺼내서 또 이어서 붙여서 이게 피우고,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줄담배를 피웠어요. 한참 앉아 담배 피우다가 일어나서 보려고 했는데, 그 담배를 제가 금방 그 자리에 앉아서 옆에서 매점에서 샀잖아요. 그래서 매점 사서 그 자리에 앉아서 피웠잖아요. 그런데 그 일어나서 피운 담배를 그냥 다 피웠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그 담배각을 딱 들여다 보니까 담배가 2대인가 3대인가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를 사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줄담배를 피우면서 한 각을 그 자리에 앉아서 다 피운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그러한 어떤 막막한 삶, 어떤 그러한 고민 그 가운데 담배를 앉아서 피우는데 앉아서 한 각을 다 피우는 줄도 모르고 앉아서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담배를. 그리고 이 카라오케 저녁에면 그냥 카라오케에 가서 그냥 그 네온 사인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떤 그런 곳에 가서 술 마시고 그냥 정신없이 춤을 췄어요. 뭔가 나를 잊어보려고. 뭔가 지금 내 상태를 잊어보려고 정신없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춤을 추면서 다녔어. 그러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근데 그것도 어떤 나의 그런 상태를 벗어나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때로는 그러한 어떤 상태를 벗어나 보려고 나의 이 죄스러움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벗어나 보려고, 북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죄스러움을 벗어나 보려고 때로는 이렇게 억수로 퍼붓는 비를 일부러 그 타향의 거리를 거니면서 맞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기도 했어요. 그런 비를 내가 일부라도 맞으면 내 속에서 고향에 대한 죄스러움, 내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러한 혼란, 이러한 것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억수로 그러한 퍼붓는 비를 일부러 맞으면서 타향의 거리를 걸어 다니기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방황 가운데 지내면서 그러면서도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의지했던 그 누나는 잡혀갔고, 그렇지만은
나는 또 그래도 살아가야 되는 몸이고, 이제 살아가려면 그러면 나는 이제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이제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때 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그때 여러분, 제가 말도 모르고 아무런 어떤 그 삶의 어떤 그런 여건도 없는 그 중국 땅에서, 누나도 없고 어떤 그런 중국 땅에서 내가 의지했던, 내가 잡으려고 했던 의지의 지팡이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 인심이었어요. 세상 인심. 그래,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냐?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지 않냐? 그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그들 가운데 어떤 선한 인심이 있을 것이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말도 모르고 또 가족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 속의 그 인심은 나를 먹여 살려 줄 것이다. 내가 그들한테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들을 어떤 봉사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면 그들은 나에게 뭔가 이러한 인심을 통해서 삶의 무언가 어떤 자리를 마련해 줄 거다. 그러한 인심에 제가 기대를 했어요. 그 인심을 믿고 내가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중국 땅에서 나의 삶의 의지 두 번째 지팡이는 세상 인심이었습니다.